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정작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요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은퇴 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평생을 함께한 반려자와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말입니다. 김영수 씨, 65세. 그는 대기업에서 35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범 사원으로 통했고 부장까지 올라간 성공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아내 박미숙 씨, 63세, 결혼과 동시에 전업주부가 되어 두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2023년 2월 영수 씨의 퇴직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후배들이 모두 모여 성대한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영수 씨는 그날 밤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술에 취한 그는 현관문을 열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 드디어 나도 자유의 몸이야.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자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미숙 씨는 남편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나갈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아직은 낯설고 신기했습니다. 그는 느긋하게 아침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부터는 내가 집에 계속 있을 테니까 좋지. 심심하지도 않을 거고. 네, 그러시겠죠. 미숙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그녀는 설거지를 하며 무언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영수 씨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동안 못 본 TV 프로그램도 보고 낮잠도 실컷 자며 여유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무료함이 몰려왔습니다. 회사 동료들에게 전화를 해봐도 모두들 바쁘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영수 씨는 자연스럽게 아내 미숙 씨의 일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간섭이었습니다. 여보, 청소는 왜 이렇게 대충 해? 여기 먼지 좀 봐. 설거지는 식사 직후에 하는 게 좋지 않아. 왜 이렇게 쌓아두고 있어? 저녁 반찬이 왜 맨날 비슷해? 좀 다양하게 해봐. 미숙 씨는 처음에는 참았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한 달, 두 달 계속되자 서서히 답답함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숙 씨가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자 영수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왜 이렇게 늦어? 친구들이랑 차 마시고 왔어요. 친구, 무슨 친구? 내가 집에 있는데 점심도 안 차려주고 나가. 그날 밤 미숙 씨는 홀로 베란다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이 집을 지켜왔던 그녀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의 뒷바라지를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도 독립했고 시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자신만의 시간을 가지며 살고 싶었는데 남편의 은퇴는 그녀에게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미숙 씨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다가올 거대한 변화의 첫 신호였습니다. 은퇴 3개월째, 영수 씨와 미숙 씨의 일상은 점점 더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 씨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아내가 차려준 아침 식사를 하며 신문을 봤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점심 뭐야? 라고 물었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식사 시간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반면 미숙 씨는 자신만의 리듬이 있었습니다. 아침은 간단히 먹고 점심은 때로 건너뛰기도 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김치와 밥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편이 집에 있으니 매 끼 일을 제대로 차려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숙 씨가 식탁에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치만 올려놓자 영수 씨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반찬이 이게 전부야? 회사 다닐 때도 이것보단 낫게 먹었는데. 그럼 본인이 해 드세요. 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35년 동안 매일 아침 차려드렸어요. 이제는 저도 좀 쉬고 싶어요. 쉬긴 뭘 쉬어? 당신은 평생 집에만 있었잖아. 나는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 말에 미숙 씨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집에만 있었다고요?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님 모시고 당신 뒷바라지 하는 게 일이 아니었나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영수 씨는 무료한 시간을 달래기 위해 아파트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은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주로 화투를 치거나 장기를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 선배님도 집에 계시니까 불편하시죠? 같은 회사 출신의 후배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영 답답해. 집사람은 맨날 자기 할 일만 하고 나는 할 게 없으니. 우리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사람이 나보고 자꾸 여행이나 가자는데 솔직히 돈도 아까워서. 퇴직금으로 노후 준비해야 하는데 무슨 여행이에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계산해 보니 부부가 검소하게 산다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나 취미 생활에 돈을 쓰기에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영수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미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앞으로 돈 좀 아껴 써야 할 것 같아. 노후 자금이 생각보다 빠듯해. 알아요. 그래서 제가 파트타임 일이라도 알아볼까 해요. 당신이 일을 해. 나이도 있는데 무슨 일을 한다고. 요즘은 60대도 많이 일해요. 마트 계산원이나 식당 일도 있고. 안 돼. 내 아내가 그런 일을 하면 내 체면이 어떻게 돼?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 미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미숙 씨는 오랜만에 대학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모인 5명의 친구들은 각자의 근황을 나눴습니다. 미숙아,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안 좋아 보여. 친구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집에 계속 있잖아. 그게 생각보다 힘들어. 아이고,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남편이 은퇴하고 나서 나를 부려먹으려고 해. 매일 이것 해, 저것 해 하면서. 친구들은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남편과 이혼한 선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이혼했잖아. 솔직히 말하면 이혼하고 나서 훨씬 편해.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정말 후회는 안 해? 전혀. 오히려 왜 진작 하지 않았나 싶어.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 살고 싶었거든. 미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그녀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 씨는 아파트 단지를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남편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항상 회사 일로 바빴고 그녀는 아이들과 집안일로 바빴습니다. 서로 각자의 역할만 충실히 했을 뿐 부부로서의 교감은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였을까? 아니면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동거인이었을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수 씨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저녁은? 아직 안 했어요. 지금 할게요. 빨리 좀 해. 배고파. 미숙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삶은 아니었습니다. 은퇴 6개월째 영수 씨와 미숙 씨의 갈등은 일상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어디가? 오늘 문화센터에서 서양화 강좌 시작하는 날이에요. 등록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돈 얼마나 들어가는데? 3개월에 25만 원이에요. 영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5만 원. 그 돈이면 우리 한 달 식비야. 나는 경로당에서 공짜로 시간 보내는데 당신은 왜 돈 들여가며 그런 걸 배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젊었을 때 못했던 거 이제라도 해보고 싶어요. 인생, 당신 인생은 가정이잖아. 나이 60이 넘어서 무슨 그림을 배워? 미숙 씨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영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하라고? 문화센터로 가는 버스 안에서 미숙 씨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그녀는 미술을 전공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뒷바라지와 육아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독립했고 그녀도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수강생들은 대부분 그녀와 비슷한 연령대의 여성들이었습니다. 첫 수업이 끝나고 몇몇 수강생들과 차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다시 살아가는 기분이 들어요.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있긴 한데 없는 것만 못해요. 매일 간섭하고 제가 하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다른 수강생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 말에 크게 공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냄새를 맡았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싱크대에 라면 냄비와 그릇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영수 씨가 소파에 누워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조용히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미숙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봐요. 무슨 얘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서로 원하는 게 뭔지. 영수 씨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살아? 지금처럼 살지. 애들도 잘 크고, 이제 우리 편하게 살면 되는 거 아냐? 당신은 편할지 몰라도 저는 안 편해요. 왜? 뭐가 불편한데? 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봐요? 아니면 가정부로 봐요? 영수 씨가 처음으로 휴대폰을 내려놓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어떤 꿈이 있는지. 그건 당신도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본 적 없잖아. 당신은 회사에서 자아 실현을 했잖아요. 승진도 하고 인정도 받고. 근데 나는요? 나는 평생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만 살았어요. 나 자신으로 산 적이 없어요. 영수 씨는 당황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건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그렇게 살았어.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 살림하고. 그래서 그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님 세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달라지긴 뭘 달라져. 나이 60 넘어서 뭘 바꿔. 미숙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미숙 씨는 혼자 동네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황혼 이혼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책을 펼쳐 읽어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황혼 이혼은 단순히 결혼 생활의 실패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남은 인생을 주체적으로 살기 위한 선택이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한 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주된 이유다. 미숙 씨는 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저 햇살처럼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큰딸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다음 주에 집에 갈게요. 아빠 은퇴하신 후로 한 번도 못 갔네요. 그래, 와라. 맛있는 거 해줄게.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아무 일 없어. 전화를 끊고 미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아빠와 이혼하고 싶다고?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큰딸 수진이가 집에 온 날은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37세의 수진이는 결혼하여 서울 반대편에 살고 있었고 평소 바쁜 직장 생활로 자주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 어디 계세요? 경로당 갔어. 요즘 거기서 사는 것 같더라. 수진이는 엄마의 말투에서 묘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는 엄마를 도우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랑 사이 안 좋으세요? 왜 그런 생각을 하니? 통화할 때마다 엄마 목소리가 힘이 없으시고, 아빠는 은퇴하시고 어떠세요? 잘 적응하시나? 미숙 씨는 물을 썰다가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네, 엄마. 뭐든지 말씀하세요.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아빠랑 헤어진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수진이의 손에서 접시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네, 지금 이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만약에 그런다면. 엄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요즘 생각이 많아서.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영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오, 수진이 왔구나. 아빠, 딸. 네, 아빠. 오랜만이에요. 저녁 식사는 겉으로는 화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예리한 눈에는 부모님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빠는 계속 말을 하고 엄마는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아빠, 은퇴하시고 어떠세요? 심심하지 않으세요? 뭐, 할 만해. 경로당에 가면 친구들도 있고, 너희 엄마가 집에 있으니까 외롭지도 않고. 엄마는요? 엄마는 요즘 뭐 하세요? 나, 그냥, 살지 뭐. 미숙 씨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수진이는 불안한 마음으로 부모님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식사 후 영수 씨는 거실에서 TV를 보러 갔고 수진이는 엄마와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엄마,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맞죠? 미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너무 힘들어. 왜요? 아빠가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함께 있는 게 힘들어. 아빠는 나를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가정부로 보는 것 같아. 30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어. 엄마, 너희들 키울 때는 참았어. 너희들 때문에 가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제 너희들도 다 컸잖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싶어. 수진이는 엄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고 있는 엄마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동생이랑 잘 얘기해 볼게요. 그날 밤 수진이는 동생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35세의 민준이는 미혼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나 누나야. 지금 엄마 아빠 집에 있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무슨 문제? 엄마가 아빠랑 이혼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이혼?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아마 오랫동안 참아오셨던 것 같아. 우리가 몰랐을 뿐이지. 그래도 나이도 있으신데 이혼은 너무한 거 아냐? 민준아, 엄마 입장도 생각해봐. 평생 우리랑 아빠 뒷바라지만 하시고 이제 자기 인생 살고 싶다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민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도 사실 느꼈어. 아빠가 엄마한테 좀 그런 거. 근데 그게 이혼까지 갈 줄은.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회의 한번 하자. 제대로 얘기 나눠봐야 할 것 같아. 일주일 후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네 사람은 어색한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수진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가족으로서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예요. 영수 씨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대화, 무슨 일 있어? 미숙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리고 얘들아, 엄마가 오랫동안 고민했어.
그리고 결정했어. 무슨 결정? 나 이혼하고 싶어. 순간 식탁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영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진짜 부부가 아니었던 것 같아. 당신은 나를 한 번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당신의 편의를 위한 사람이었을 뿐이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잘못한 게 없는 게 문제야. 관심이 없었으니까 잘못할 일도 없었던 거지. 영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자식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엄마가 지금 정상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빠, 저도 엄마 편을 들고 싶어요. 아빠가 은퇴하시고 나서 엄마한테 너무 무심하셨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할 도리를 다 했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집도 마련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빠. 엄마도 감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영수 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족회의 이후 일주일 동안 집안은 냉랭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영수 씨와 미숙 씨는 서로에게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최소한으로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경로당에 가는 시간이 더 늘어났습니다. 집에 있기가 불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 씨는 소주병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취기가 오른 그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정말 나랑 헤어지고 싶어. 미숙 씨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나는 가장으로서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예요. 당신은 가장으로서의 역할만 했지. 남편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차이야? 미숙 씨는 부엌에서 나와 소파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내가 오늘 어땠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가 힘든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나는 당신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돈을 벌어왔잖아. 돈만으로는 부족해요. 나는 당신의 동반자가 되고 싶었어요. 함께 꿈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고 의지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었어요. 영수 씨는 얼굴을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라도 고치면 안 돼. 내가 노력할게. 당신 말 잘 들을게. 미숙 씨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나는 30년을 기다렸어요. 이제는 내 삶을 살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영수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로 아내에게 무심했던 걸까? 그는 자신이 좋은 남편이었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돌이켜보니 아내와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두 사람은 변호사 사무실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법적으로 절반씩 하시면 됩니다. 다행히 자녀분들이 모두 성인이시니 양육권 문제는 없고요. 변호사의 설명을 듣는 동안 영수 씨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는 담담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습니다. 두 분 다 이혼에 합의하시는 건가요? 영수 씨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합의합니다. 그럼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류 준비해서 다음 주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30년을 함께 걸어왔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 이혼하고 어디서 살 거야?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작은 원룸 하나 구하려고요. 혼자 살기엔 그 정도면 충분해요. 돈은 괜찮아? 재산 분할받은 거랑 제 명의로 된 적금 있잖아요. 파트타임 일도 구했어요. 그래.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석 달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미숙 씨는 강남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담한 공간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라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계속 배우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미숙 씨는 창가에 앉아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한편 영수 씨는 여전히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유로움을 느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내가 해주던 음식이 그리웠고 집안의 따뜻한 온기가 그리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내의 존재 자체가 그리웠습니다. 그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녀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와 민준이가 각각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이는 엄마의 원룸을 방문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다. 엄마 취향 그대로네요. 미숙 씨는 딸에게 차를 내오며 웃었습니다. 그치, 엄마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꾸몄어. 처음으로 내 공간을 갖는 거니까. 엄마, 행복해 보여요. 진짜로. 응, 행복해. 처음에는 불안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아. 엄마 나이 63인데, 아직 20년은 더 살 수 있잖아. 그 시간을 나답게 살고 싶어. 민준이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집안은 어질러져 있었고 아버지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아빠, 제대로 안 드시는 거 아니에요. 먹긴 먹는데 입맛이 없어서. 아빠, 엄마한테 연락해 보시는 게 어때요? 안 돼. 내가 너희 엄마한테 연락할 자격이 없어. 나는 정말 나쁜 남편이었어. 영수 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30년 동안 옆에 있었는데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너희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 무슨 꿈이 있는지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아빠, 이혼하고 나서야 알았어. 너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혼자서 집안을 다 꾸려나가고 너희들 키우고 나는 그냥 돈만 벌어다 줬을 뿐인데. 민준이는 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1년 후 미숙 씨는 문화센터에서 개인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수진이와 민준이가 왔고 그녀의 친구들도 함께했습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입구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수 씨였습니다. 그는 아내의 그림들을 조용히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미숙 씨가 다가갔습니다. 왔어요? 응. 애들이 얘기해줘서. 축하해. 고마워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림 정말 좋더라. 당신이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는 미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 각자 잘 살아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거예요. 영수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전시회장을 나섰습니다. 미숙 씨는 그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친구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해질녘 미숙 씨는 한강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꺼내 그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63년을 살았는데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외롭지 않냐고 묻는다면 가끔은 외롭다고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외로움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 이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늘은 남편의 은퇴 후 자신의 삶을 위해 이혼을 선택한 미숙 씨의 사연을 들려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